자, 유여해 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재정 한번 네. 해볼까요? 네, 국가재정. 그러니까 아까 선진화법 했었고요. 네. 직권상정 잠깐 다뤘잖아요. 네. 그럼 직권상정은 지금 정의화 의장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가 긴급 재정 명령은 네.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것도 이 예산도 매년 뭐 국회가 뭐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맨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국회의원들 참 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 안 들어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대우가 꽤 좋은 것 같다. 근데 본인들은 맨날 바쁘거든요. 네. 이게 왜 바쁜가를 봤더니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바쁘더라고요.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까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그리고 국회법 직권상정. 네. 직권상정보다 더 위에 헌법이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법보다 헌법이 더 위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일반 법보다는 헌법이 더 위. 그게 네. 우리 법학자들이 많이 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헌법이 최상이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우리가 대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최고다. 네, 네, 우리가 헌법이 대빵이다. 최고다. 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 일반 법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냐? 니네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헌법은 머리고 결국 손발은. 그래서 독일에서 헌법은 독일어로 뭔지 아세요? 이름이? 뭡니까? 그룬트게제츠.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모법. 예. 예. 우리는 기본, 방금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헌법이 위라고 그랬죠. 네. 독일은 헌법이 제일 밑이라고 가르쳐요. 제일 기본이 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아까 박사님이 헌법이 위다 그 말씀하셔서 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쵸. 네, 근데 적용이 돼야 되는 틀린 법이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헌법이 위라고 가르쳐요. 근데 독일은 헌법이 제일 바닥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헌재의 판결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에서 결정하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법이 최고고 위에 헌법의 통제 아래 모든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은요. 헌법은 땅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헌법이 튼튼하게 기초가 돼야 되고 그 위에서 법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안 만들어요. 예. 아예 처음부터. 예, 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독일은 이미 법을 만들 때 이 땅에서 과연 이 씨앗이 올라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씨앗 안 심죠? 뭐 심어봐야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렇죠. 튼튼한 바닥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법을 만들 때 헌법과 충돌을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요. 일단 던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헌법에 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따지죠. 처음에 만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건 논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책임한 거네.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이 한다. 우리는 법을 하나 만들 때 10초면 만드는데 독일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헌법 문장 한 줄도. 이게 헌법과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져 나왔을 때 얼만큼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얼만큼 돈이 들고 이걸 적용시켰을 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를 다 연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문장 하나 만드는데 급급한 거죠. 말로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상당하다는 게 문학적으로야 괜찮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법으로야 그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를 누가 판단하느냐. 혐오감을 느낄 때. 그 혐오감의 기준은 뭐냐 이거죠. 모욕적일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추행을 당했다고 사료되는 바. 그러니까 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 옷깃만 스쳐도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을 거고. 여자들은요 가끔 좀 약간 덜 생긴 남자가 쳐다만 봐도 추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경우로 말씀하신 겁니까? 왜 제가 얘기하면서 웃으니까 박사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도 추행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유쾌하지 않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해야지. 박사님 왜 또 붕괴하세요? 법이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법입니까? 그래서 관습이지. 지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법 85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헌법의 충돌 이런 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선진화법도 고민을 안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아무튼 국가의 중대사인 총선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국가 비상사태
맞죠? 그렇게 따지면 네. 맞죠? 그러면은 국회법 85조에 의해서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장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장은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죠. 이렇게 애매하게 만드니까 각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해석하니까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명확하면요, 각자가 해석을 안 하죠. 아니 하다못해 연애를 할 때도 뭐 애매하게 갈 수 있지만 프로포즈를 하면 프로포즈도 명쾌하게 답도 좀 명쾌하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래야 무슨 우리 오늘부터 사귈까? 그러면은 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결혼합시다. 사귈 때도 요즘 다 사귈까 묻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 국회 법이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던진 뒤에 헌법으로 하는 거, 헌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 던지고 헌법의 심판을. 헌법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헌법이 무슨 헌법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다스려 달라. 근데 독일은 헌법은 기본에 바닥을 깔고 내가 그걸 깔았으니까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되니까 헌법과 충돌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만들어졌어요. 선진화법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면 180석을 차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차지하냐고요. 그게 헌법 개정이 3분의 2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인가요? 아니면 출석 3분의 2에 제적 아니었나요? 진짜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헌법도 되게 개정이 어려워요. 아무튼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법률이 과거 같으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저 사실 선진화법 만들어질 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저걸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네.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거면 만장일치로 가지 왜. 다수결의 원칙이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9대 58. 네. 한 표 차이. 그렇지만 뭐 민주주의니까. 그래도 네. 이긴 거예요. 그럼요. 그쵸? 그렇게 하기로 원래 규칙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그게 다수결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수가 졌다고 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결정권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요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돌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은요 헌법상 아까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헌법 7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내후 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와 관련해서 재정 경제상 위기. 그럼 총선은 경제상 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경제법. 그 이제 IMF 때. 금융실명 때. 아니요 이번에도요. 경제 관련 법들. 경제 활성화법. 경제 활성화법.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건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자꾸 총선만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민생 법안.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은 자꾸 대통령은 총선에 관심보다는 민생 법안. 그래서 민생 법안 통과. 여기에 보면 법대로 하자면 재정, 경제상 대통령은 이거는 헌법에 그럼 있으니까 나와 있네요. 대통령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에게 선거 말고 경제상 위기다. 지금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대통령은 선거구 획정보다 더 민생 법안에 합의를 도출해달라는 우위를 두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안 된다. 나는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의 말은 맞아요. 국회법에 맞춰서. 그러면 대통령의 말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분도 쌓았으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시면요.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 도입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발동을 했었죠.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현재는 재정명령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수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결국은 긴급 재정 명령을 도입하지 않을까. 결국 이게 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의화 의장이 한 발 물러서서 직권 상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수순일까? 그럼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긴급하게 정말 여기서 방법은
평화로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가요? 선진화법을 지금 빨리 개정하면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선진화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선진화법이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지금 다 나쁘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좀 의외네요. 박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정의연 의장이 된 데 가장 큰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랬죠. 그러면 네. 황우여 의원이 왜 의장이 안 됐는지 아세요? 그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거예요, 답이. 그분은 본인 소속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에서 질 걸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한 사람은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의장이 됐었으면 없애야죠. 없애겠다고 한 사람을 지지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생각은 어쨌건 다수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뭘 지지한 거죠? 네. 없애는 걸 지지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급하다. 네. 그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다음 국회로 공 넘기지 말고. 넘기지 말고 금방 만들잖아요. 네. 하루에 만들어서. 그럼요. 그다음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임시국회 소집해서. 그래서 선진화법 잘못된 거 인정. 없애겠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정의연 의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연들에 대해서 입은 꽉 다물고 왜 나한테 이러느냐. 왜 나한테 정치적 부담을 내가 이걸 시키느냐. 갖다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라고 중의적 표현만 던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선진화법 니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니네가 만들어 자성파박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의연 의장도 좀 더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개정하라라고. 저는 제 생각에는 개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없애기 위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진화법을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인 정황은 없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초심으로 돌아가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건 얘기했었어요. 네. 예, 그거는 처음에 끝까지 막은 사람이 본인이에요. 끝까지. 그럼 그 진정성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 통과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막았으니까. 그건 제가 아까 다 찾아보고 나왔는데. 그럼 의장이 되셨으면 제 말이 없앴어야죠.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찬스라는 거죠. 없애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 끝까지 그 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지금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분은 이걸 없앴을 때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인기라든가 정치적 영향력도 더 커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앉아서 계속 버티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연 의장은 지금 없애려고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힘을 모아서 없애라. 네. 그리고 식물보다는 동물이 나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분을 아무리 이쁜 화분을 키워도요 교감대가 형성이 좀 덜 되죠. 정서적 교감은 역시 동물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비글이라는 강아지도요 옆에서 팔딱팔딱 움직일 때 그래도 생동감이 납니다. 이른바 GX견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나오는 말썽꾸러기 강아지. 그래도 그 말썽꾸러기를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키워보셨어요? 걔는 뭐 소파부터 뭐 다 물어뜯고 뭐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주인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슬리퍼 물어뜯어요. 본인은 그러면 과잉 행동장애 강아지입니까? 걔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니고요. 에너지가 넘쳐서 주인이 사냥개잖아요. 산책을 매일 시키면 돼요. 그럼 산책 나가면 저 혼자 쫙 갔다가 오고 뭐 이렇게 쫙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쫙 와요. 계속 왔다 갔다를 한다. 이게 한 번 쫙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쫙 갔다가 다시 쫙 갔다가 이거 2번 반복을 해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그 강아지를 집에만 두고 키우니까 발산이 안 돼서 에너지가. 지금 보세요. 의원들도 에너지 발산을 못하는 거죠. 네. 싸우더라도 전 동물이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긴급 재정권을 대통령이 발동시키는 것까지 안 가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10며칠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태는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식물보다는 동물이 낫다. 식물보다는 동물이 낫다. 저도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동물국회 때는 소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일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소란스러운 건 없지만 일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간단하게 표현을 네. 해줘야죠. 화분 키우는 것보단 비글이 낫다. 비글이 낫다. 네. 아무튼 월급 주는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비 받지 말든지. 네,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든지. 그러니까 세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저 의원회관 사용료 이런 거 받아야 되나요? 사용료도 받고 네. 또 국회의원들도 비즈니스 말고 일반석 타고 네. 국회의원들도 본의 안 따지고 자기 가방 들고 다니고 그래도 유럽식으로 동유럽 자전거 타고 북유럽식으로 다니고 네.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시키는 거. 네. 어때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하는 국회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까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긴급 재정 명령권. 네. 네. 이게 발동이 되더라도 지금 전혀 이상한 상황이 법적으로 아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네, 없다. 여기 아예 네. 경제상 위기. 네. 대통령이 말하고 하는 경제법. 네.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